목 디스크의 뭐 비수술적인 치료부터 이런 관리법부터 스트레칭까지. 환자의 시술을 위해 급히 달려가는 호우 씨. 주변으로 염증도 막 많이 보이거든요. 유튜브 틱톡에서 닥터후 크리에이터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노는 게 제일 좀 무난하고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아침 드셨어요? 그 고단백 두유인데 요거 아마 드시면 좀.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촬영진의 빈소까지 챙기는 통증의학과 전문의 호우 씨. 문 앞에 빼곡한 가족들의 사진을 보니 오늘의 주인공은 가정적인 남자임에 틀림이 없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일은 아침부터 헬스를 가시는 건가요? 저녁에 하려니까 애랑 시간을 못 보내가지고 그냥 무조건 새벽에 하고 있어요. 신혼집인 대구 달서구에서 경상남도 함안군에 위치한 병원으로 매일 아침 출근한다는 호우 씨. 명석한 브레인부터 성난 몸매까지 정말 이 시대 최고의 청년이다. 의사님 오늘은 상체 운동 위주로 하시는 건가요? 오늘은 가슴 운동하는 날입니다. 아, 가슴 운동이요? 네. 혹시 뭐 루틴이 정해져 있나요? 등, 가슴, 팔, 어깨, 하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의사님 지금 뭐 작성하고 계신 건가요? 제가 블로그를 하거든요. 댓글 달리는 거 이런 거에 댓글 달아주고 답글로 건강 꿀팁 이런 걸 좀 적어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트 사이사이에 이런 거 하면서 좀 쉬었다가 또 운동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좀 건강 포스팅, 여기 식단 같은 것도 제가 어떻게 먹는지. 네네. 제가 15년 전에 20kg를 뺐거든요. 제가 어떻게 다이어트를 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나 이런 것도 좀 올리고 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다 끝나셨나요? 네. 너무 힘들어요. 샤워를 하고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의사님. 갑자기 엄청 멀끔해지셨는데요? 아, 네. 그러면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가족들 깨우지 않고 바로 출근을 하시는 건가요? 네, 최대한 조용하게. 애가 태어나고부터는 네. 진짜 이게 사람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어떤 점이 제일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일단 부지런해집니다. 아, 굉장히. 새벽에 운동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좀 더 의사로서 환자들을 더 잘 케어해주기 위함도 있겠네요? 제가 좀 건강하게 지내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싶거든요. 네네. 이게 뭐 가식이 아니고 내가 내 관리도 못하는데 환자한테 운동하세요, 막 건강하게 먹으세요, 살 빼야 됩니다 이런 말 하는 게 사실 좀 웃기잖아요. 그런 느낌이 안 들도록 관리를 해보고 싶다 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이 좀 정말 좀 평소보다도 더 좀 환자가 더 많을 거예요. 병원 규모가 뭐 많이 큰 건가요? 5층 건물 2개를 써요. 그래서 요양병원도 한 5층 건물이고, 네. 그리고 일반 병원 제가 일하는 거기도 5층이고 꽤 큰 병원이라 볼 수 있습니다. 환자들이 엄청 많이 몰렸다고 하셨잖아요. 네. 보통 나이대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평균 나이대가 60대. 정말 최고령자분은 뭐 97세 뭐 이런 분들도 있죠. 97세요? 네, 97세. 그러면 보통 이제 오시는 환자분들은 어디가 아파서 오시는 건가요? 제일 많은 거는 아무래도 허리랑 목이죠.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그리고 뭐 어깨, 대상포진. 대상포진은 저희 과에서 정말 많이 보거든요. 대상포진도 보나요? 네, 대상포진이 저희 과에서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특화를 시켜서 볼 수 있는 질환이긴 해요. 병원 규모가 진짜 크네요, 생각보다. 네, 병원이 굉장히 크고 관리도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의사님 진료실이신 건가요? 네, 여기가 제 진료실이고요. 가운을 입으시니까 확실히 진짜 이제 의사 같으시네요. 네, 이제 의사로 좀 변신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정식적으로 이제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증학과 전문이고요. 유튜브 틱톡에서 닥터후 크리에이터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출근하시고 가장 처음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일단은 전산 다 켜서 볼 거인지 보고, 또 하나 하는 거는 블로그 켜놔요. 이 블로그를 켜놓는 이유가 환자 설명할 때 이런 블로그 글 같은 거를 여기 띄워서 보여주면서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네. 그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 조회수가 얼마인지 확인도 해보고. 통증, 다이어트, 저속 노화 등 자기관리 끝판왕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닥터 호우라는 유튜브와 블로그까지 운영하는 호우 씨.
한국취업센터 채널과 더불어 닥터호우 채널까지 좋아요, 구독 잘 부탁드립니다. 와, 근데 이렇게 플랫폼에서 활동하시는 게 되게 많으시네요. 그 원소스 멀티유즈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릎 통증 관해서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하면은 스크립트를 열심히 공부하고 써요. 그럼 그 스크립트로 또 블로그를 작성을 하고 그 쇼츠, 틱톡, 유튜브 이런 데 다 올리는 거죠. 지금 좀 돌아다니시면서 간단히 병원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실 수 네네. 있으실까요? 바로 가시죠. 이쪽이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 접수를 하는 공간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검진센터. 골다공증 검사하는 기계들, 심전도실 이렇게 다. 여기 골다공증 검사하는 기계고요. 그렇게 그렇게 어르신분들이 그럼 많이 사용하시겠네요, 이거는. 네, 보통 이제 60세 이상 분들이 많이 검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병원은 좋은 점 중 하나는 CT 있으니까 허리 진료할 때 아주 좀 편하죠. MRI하고 CT하고 정확한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MRI는 이 연부 조직, 이런 신경이나 뭐 지방 조직을 포함해서 아주 정밀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진단적 기구로는 끝판왕이에요. 근데 비싸요. 일단 이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하는 방법은 우선은 CT를 찍어가지고 병변을 확인하고 치료를 해보고, 그러고 잘 나으면은 그러면 굳이 MRI까지 안 가도 되는 거죠. 그러면 혹시 네. 요즘 비급여 진료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좀 병원들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쵸. 네, 그럼 그런 병원들은 정말로 이제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걸까요? 제 설명이 100% 맞는 건 아닌데, 급여 진료 중에 예를 들어서 저도 오늘 신경 치료를 하는 분들 중에 한 3군데 정도 필요한 분들이 많아요. 3군데 치료한 비용을 청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비급여 중에 굉장히 좋은 약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약물을 좀 사용을 하고 처방을 좀 넣는 거죠. 막 무조건 잘못됐다, 무조건 잘됐다 이런 건 아닌데, 비급여를 좀 섞어서 처방하는 그런 문화가 있지 않나. 근데 막 강요하는 곳은 찾아보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2층 한번 구경하러. 네. 안녕하십니까. 영동병원의 간판 모델답게 열렬한 박수와 지지를 받는 호우 씨. 함안군의 스타가 따로 없다. 이쪽이 이제 물리치료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드가 상당히 많고. 좀 어떠신가요? 분위기가 좀 활기차시던데요? 맞아요. 다들 좀 친절하게 하려고 그 선생님들도 저를 좀 편하게 많이 좀 생각해 주시는 것 같고. 네, 되게 좋습니다, 분위기가. 지금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네. 의사가 되시기로 한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원래는 문과로 갔다가 고등학교 2학년 첫날에 이과로 옮겼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고민이 많았어요. 네. 공부하면서 원래 고등학교 때 서울대 공대도 냈었고 네. 그 연대 공대도 냈었고 그러고 의대도 내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생각을 해봤죠. 내가 어떤 성향인가. 근데 저는 좀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의사가 돼서 이런 소통하는 그런 외래 진료 보는 그런 의사가 돼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통증의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통증의학과가 진짜 이 환자와의 소통을 정말 많이 하면서 치료 방법도 비수술적인 치료가 정말 다양하거든요. 네네. 그 중에 뭘 할지도 제가 직접 고민하고 선택하고, 환자와의 교류가 굉장히 많은 과예요. 네. 그 점이 되게 매력적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딱 제 취향에 맞아요. 통증의학과에서 시행하는 어떤 비수술적인 의료 행위들이 뭐가 있나요, 혹시? 제일 대표적으로는 경막외 신경 차단술. 경막외 신경 차단술은 대표적으로 목 디스크에서도 많이 하고, 그리고 거기 이상으로 가면은 수술적 치료 바로 전 단계가 경막외곽 신경 성형술이라 해서 네. 그리고 딱딱하거든요. 네네. 얘를 넣어가지고 허리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발생된 염증을 좀 제거해주고 유착도 박리해주고 하는 시술인데요. 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죠. 이 수술 전 단계로. 통증의학과랑 그러면 정형외과랑 차이가 뭘까요? 일단 정형외과는 비수술적 치료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물론 많지만 이 수술적 치료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과라고 하면은 통증의학과는 이 비수술적인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진료를 보는 분야는 비슷합니다. 뭐 허리 통증, 목 통증, 오십견이라든지 아니면 뭐 회전근개 질환이라든지 그 치료를 정밀하게 좀 더 특화돼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약간 정밀한 거에 조금 초점을 맞춰야겠네요. 그러면.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이런 쪽에 특화를 시키는 그런 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님이 하실 수 있는 시술 중에서 가장 비싼 시술? 이 신경 성형술이에요. 보통 200만 원대 전후인데, 근데 네. 또 각종 입원비나 검사비가 포함되면
그것보다 조금 더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근데 주로는 실비보험 청구를 해서 이렇게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술을 결정하는 데는 굉장히 좀 신중하게 좀 결정을 합니다. 네. 뭐 무조건 시술하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말도 안 된다 생각이 들고 좀 주변부에서 치료를 해보고 네. 그렇게 해서 안 되면은 좀 더 신경 근처까지 들어가서 치료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대부분 좋아집니다. 열의 9은 좋아져요. 근데 열의 1명은 그런 치료로 안 좋아져요. 그게 부족한 거죠. 그럼 그때는 과감하게 시술 결정을 하는 거죠. 무조건적인 시술이 아닌 최대한 환자의 안전과 상황에 적합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신뢰가 절로 가네요. 검사하고 나서 올라가서 주사 치료를 할 거예요. 네. 이게 아픈지 꽤 됐다 하는 게 한 1년 넘었습니까? 1년 넘었어요. 한 2년 됐어요? 2년 넘었어요. 선생님 지금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희 지금 이제 시술실 갈 거고요. 시술실이 또 다른 층에 있어요. 약간 동선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Emergency. 극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시술을 위해 급히 달려가는 호우 씨. 자, 아버님 저희 시작할게요. 이제 저장하고 그 AP 찍. 네, 저장이요. 그쪽으로 그대로 내려오죠. 20도 줄게요, 마이크. 굉장히 얇은 바늘이거든요. 얘가 평소에 우리 예방접종 맞고 이런 바늘이랑 비교하면 정말 얇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훨씬 통증을 덜 느끼고 그리고 굉장히 좁은 공간도 얘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좋은 바늘입니다. 한 차례 시술이 끝남과 동시에 또다시 급히 걸음을 옮기는 호우 씨. 이제 또 초음파실에 그 시술을 하실 분들이 또 준비가 돼 있거든요. 네네. 초음파실로 가야 돼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친절한 응대와 정확한 시술로 환자의 마음까지 치유하는 진정한 의사 호우 씨다. 가끔. 네, 어머니 앉아 보실게요. 통증 주사보다 염증을 줄이는 거. 어깨 한번 제대로 보여드릴 거예요. 이런데 어머니 찢어진 거예요. 이게 인대가. 그래서 이게 찢어지니까 주변으로 염증도 막 많이 보이거든요. 어깨 주변으로. 의사님, 이 분홍색 액체는 뭔가요? 아, 이게 그 비타민 B를 섞어서 네네. 주사 용액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염증 줄이는 그런 성분을 넣어가지고 네. 주사 용액을 아침에 미리 만들어 놓거든요. 깨끗하게 보관해놨다가 네. 쓸 때마다 꺼내서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분홍색 말고 투명색 액체는 뭔가요 혹시? 요런 거는 콜라겐 주사라고 뭐 인대 파열이 있을 때 그럴 때 거기에다 주사해주면 인대 손상을 좀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주사예요. 얘는 이제 히알루론산이라고 네. 무릎 연골 윤활제 성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 마찰이 좀 줄어들도록 해주는 그런 주사죠. 각오하신 만큼의 정신없으네요. 막 그렇게 바쁠 거라 하면 안 바쁜 경우도 많은데 네네. 거의 항상 이렇게 바쁩니다. 한 몸으로 계속 하셔야 되니까 네, 맞아요. 계속 밀릴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주사 놓는 사람 따로 이렇게 의사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면은 이게 진료의 정확도가 확실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 주사를 하면서 많이 또 알게 되는 게 있거든요. 네네. 이 환자는 여기 신경을 자극했을 때 되게 통증이 많이 생긴다. 평소 아프던 거랑 똑같이 자극되는지 보는 거죠. 주사를 다른 사람이 하면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오전 접수를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약 환자 말고 비예약 환자들도 있으신데 네네. 근데 그래도 환자 너무 많이 밀리면 대기 시간 너무 길어지니까 그렇죠. 접수를 못 받을 것 같아요. 일장님이요? 아, 어머니. 이제 오늘 치료하고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질 거니까 걱정 없습니다. 알겠죠? 맞아요. 네, 수고하셨어요. 아침을 그 PD님 드렸던 고단백 두유 12g 그거 하나 먹거든요. 그거 먹고 헬스하고 이 진료 보면 점심이 꿀맛이에요. 슬슬 배가 고픈지 아침에 PT에게 준 고단백 두유가 생각난 호우 씨.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오전 스케줄에 매우 허기진 표정의 그다. 네. 드디어 이제 식사하신 건가요? 아, 배고파 죽겠어요. 진짜. 드디어 찾아온 런치 타임. 아니, 의사님. 오잉? 선생님, 배가 고픈 게 맞으신가요? 저희 집 강아지도 저만큼은 안 먹겠어요. 좀 밥 양이 좀 많이 적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빵, 떡, 면, 과자는 안 먹고 네. 밥은 항상
반 공기만. 한식 자체가 네. 밥이 많아요. 밥이라도 절반으로 줄이지 않으면 고탄 식단이 되거든요. 네. 저탄수화물 고단백질로 먹고 대신에 이제 섬유질은 충분하게, 그리고 상추 이런 건 진짜 충분히 먹어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오전에는 보통 이렇게 되면은 몇 명 정도 보시는 거예요? 오늘 35명 왔는데, 근데 단순 물리치료 제외하고 주사 시술을 한 사람이 35명. 의사님은 35명이지만 35명의 환자분은 그냥 한 명인 거잖아요. 그렇죠.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봤는데 약간 이제 좀 짜증 내시고 네, 그러신 기다리기 분도 있긴 힘드시니까. 하시더라고요. 진짜 좀 심했던 경우도 있으실까요? 컴플레인 하시면서 네. 뭐 밖에서 욕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 마음도 너무 이해가 가는 게 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진짜 2시간 이렇게 기다리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네. 욕하거나 하면 일단 그런 거 하지 말라고는 말하죠. 조금 시골이다 보니까 아, 욕하고 이런 분들이 제일 좀 당황스럽습니다. 아, 약간 좀 성향이 거치신 분들이 또 그렇게 오시기도 하겠네요. 네. 옆좌석에 몰래 앉아 먹방까지 찍으며 맛깔나게 인터뷰 분량까지 뽑아내는 우리의 PD. 정말 대단하다. 이제 병원에서 오래 기다린다고 불평 품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너무 바쁘신 거를 잘 봐가지고. 보통 점심 먹고 10분 정도는 밖에서 좀 걸어줍니다. 그러고는 돌아가서 유튜브, 틱톡에 올릴 쇼츠. 저는 주로 건강 정보랑 통증 질환에 대해서 올리고 다이어트 관련해서도 많이 올리고 있고요. 제가 이래봬도 15년 전에 20kg를 빼고 지금까지 여유 없이 유지 중인 산 증인입니다. 그런 영상을 진료실 안에서 찍고 있어요. 영상 촬영을 점심시간 이용해서 보통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한 35명 정도 보셨다고 했죠? 네네. 어떤 질환으로 오시는가요? 보통은 대부분 허리 디스크 제일 많고요. 디스크요? 네, 그 바로 다음이 목 디스크예요. 디스크 자체가 터지거나 아니면 손상됐을 때 네. 수술이나 시술 안 하고도 버틸 수 있으면은 자연 치유가 된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꼭 수술이나 시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네. 튀어나온 부분이 우리 몸의 면역세포, 대식세포라고 막 뭘 잡아먹는 세포가 있는데 그런 면역세포들이 잡아먹어서 디스크를 청소를 해줘요. 청소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진다. 그러면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너무 오래 눌러가지고 다리에 저릿함이 생겼는데 근데 나중에 디스크가 없어졌는데도 저릿함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만성화된 통증이라 하거든요. 통증이 너무 만성화되기 전에 디스크를 치료해주는 게 사실 원칙적으로 더 좋아요. 그냥 자연 치유될 거니까 놔두자 하면서 놔둬버리면 디스크 자체는 자연 치유됐는데 이 신경은 아직까지 아픈 그 만성 신경통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치료가 좀 필요한 경우가 오히려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들어와서 이렇게 바로 또 촬영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네. 적어도 하루에 최소 1개 정도는 영상을 찍고 있고요. 롱폼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1개 정도? 오늘 진료 보면서 생각나는 것들 그런 거 위주로 좀 찍는 편이에요. 그렇게 휴직각을 휴직각, 네, 휴직각. 이거 너무 없어 보일 수 있는데 휴직각 아주 좋습니다. 여기 이제 조명이 다 준비되어 있고요. 네. 이 위쪽을 만지시면서 어깨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 문제인지 어깨 문제인지 집에서 지금 바로 감별해 보세요. 오늘은 유독 또 목 디스크 환자분들이 많으셨어요. 네네. 환자분을 보면서 어깨 문제인데 목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한 걸 보면서 오늘은 점심에 이거 컨텐츠 각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틱톡 쇼츠를 하시는 경우가 자신만의 브랜딩을 하는 느낌도 있으신가요?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게 6년 전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솔직히 재밌어 보여가지고 근데 이거를 6년째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또 브랜딩화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정말 감사하게도 건강 365 프로그램도 또 출연을 해볼 기회도 생겼었고 네네. 지식 채널에서도 섭외 문의가 또 들어오고 하니까 이게 되게 신기합니다. 건강 365에서 네. 어떤 주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나요? 한 달 전에는 목 디스크에 대한 모든 것 하면서 네. 목 디스크의 비수술적인 치료부터 이런 관리법부터 스트레칭까지 내용으로 출연했었고요. 2주 전에는 그땐 다이어트 관련해서
이 통증학과 의사인 제가 왜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지, 특히 과체중이나 비만이면 살을 빼면 정말 많이 좋아지거든요. 10%를 빼면은 통증이 뭐 40%까지도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방송계에서 러브콜을 받았다는 호우 씨의 전문성에 혹하여 나이롱 환자가 되어버린 PD. 진짜 못 말린다 못 말려. 허리가 계속 아파가지고 네.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사실 아픕니다. 아, 어깨는 어디가 아프세요? 어깨는 승모근 쪽이 계속 아프더라고요. 아, 승모근 쪽으로. 네. 손이 저리거나 이런 건 없으세요? 아,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아, 그런 건 없고. 네. PD님 여기 한번 누워 보시죠. 다리에 힘 한번 풀어 보시고요. 이렇게 들 때는 어떠세요? 크게 느껴지시나요? 아, 크게 느낌 없으세요? 네. 제일 중요한 건 다리 저린 게 없느냐예요. 다리 저린 게 없잖아요. 검사를 한번 하시고 아, 네네. 그 오늘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아. 꼼꼼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치료에 눈이 멀어 입을 잘못 놀린 죄로 기계에 빨려 들어가는 우리의 PD. 이게 이제 PD님의 CT입니다. CT가 좋은 점이 이 디스크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5번, 6번 쪽에 디스크가 좀 튀어나와 있어요. 네, 디스크가. 신경 공간은 디스크 때문에 약간 줄어들어 있지만 신경이 눌리진 않았다. 그러면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3층 가나요? 아, 3층 가서 할게요. 얼굴을 여기 켜시고요. 생각보다 상태가 좋지 않은 PD의 몸 상태에 시술까지 강행하는 호우 씨. 역시 전문가는 남다르네요. 괜찮으세요? 네, 약 잘 들어갔습니다. 고생하셨어요. 호우 씨의 시술에 진심으로 만족했는지 시원함을 온몸으로 표출하는 PD다. PD님 너무 힘들진 않으십니까? 아유, 괜찮습니다. 아, 의사님. 네. 이렇게 뭐 진료 보고 또 올라가서 주사 놓으시고 네. 내려서 또 초음파실 가시고 이게 반복이신 거죠? 그쵸. 아. 이거 계속 반복하다 보면 네. 지금 벌써 12시간이 지났잖아요. 진짜 시간이 막 그냥 막 가요,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한 10시 되면 저는 전원이 오프가 돼요. 그러니까 그 애기랑 같이 잠드는 이유도 네네. 이게 그냥 잠들 수밖에 없어요. 바로 잠드는. 저기 시술실 사이클이 끝났습니다. 이제 끝난 건가요? 이제 초음파실 하다가 마지막 환자 2분 보고 완전히 이제 일정이 끝나는 겁니다. 카메라 QR코드 하면은 연결이 되고 요거 코드 입력하시면 접속이 되는데 아주 상세하게 그 지식인과는 비교 안 될 만큼 상세하게 답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의사분들이 네. 가장 싫어하는 환자 중에 하나가 네. 그거 지식인에서 안 그렇다고 하던데요? 라고 말하는 환자라고 하던데 네. 혹시 그러신 환자분들이 좀 있으셨나요? 솔직히 저는 그런 환자 좋아해요. 정말요? 왜 그러냐면 네네. 차라리 오히려 막 아무것도 모르고 오셨어요. 네네.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 장기로 봤을 때 막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렇게 알아보고 오신 분들은 관심이 많아요. 그 지식인에서 그렇게 답변한 이유는 또 있을 거거든요. 네네. 그럼 들어보면은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로 뭐 이렇게 설명을 들은 거예요. 훨씬 저는 낫다고 봐요. 네. 그러면 제가 아까 살짝 엿들었는데 네. 좀 카톡방 이런 거를 좀 운영하시는 것 같던데. 네, 맞아요. AI 건강상담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GPT를 제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건강 관련해서 뭐 통증 관련해서 특히나 궁금증이 있을 때 그거를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시작을 해봤어요. 제가 마지막에 답변을 검수하기 때문에 네네. 저는 돈이 들지만 이 무료로 일단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식인보다는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한 아마 노력이시겠네요. 지식인보다는 몇 배는 정확할 겁니다. 답답하니 내가 뛰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네, 이제 마지막 혼자 다 봤습니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장난이 아니네요, 진짜로. 정말 바빠요. 네. 진짜 매일매일 이렇진 않으시죠? 거의 요거보다 조금 덜 바쁜 경우가 많고요. 네. 근데 시술이 있으면 신경성형술 잡혀 있다 그러면은 네. 이것보다 한 1.2배 정도 바쁩니다. 그래서 그런 날은 진짜 좀 힘들죠. 퇴근이 늦어질 때도 있고. 네네. 그러면 지금 퇴근까지 한 20분 정도 남으셨는데 네. 뭐 남은 병원에서의 일정이 또 있으신가요? 저희 직원 선생님 지금 아프셔가지고 그 통증학과 일하면 좋은 점이 네네. 아프시면 바로 그냥 치료해줍니다. 그런 걸로 이제 직원분들의 만족도를 높여서 힘들어도 나가시지 않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디 아파요? 목이요 뒤로 네. 잘 안 넘어가요. 이쪽은 괜찮죠? 위쪽. 승모근도 죽을 것 같아요. 조금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드디어 끝나신 건가요? 네, 드디어 이제 모든 진료가 끝났습니다. 직원 복지 진료까지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정말 너무 기쁘네요. 이후에 일정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오늘 처남이랑 네네. 처남 와이프랑 이렇게 애기랑 같이 밥 먹으러 갈 건데요. 네네. 피디님 같이 가시죠. 네. 의사로서의 사명감이 가득 차 있으시지만 직장인은 직장인 맞으신가요? 그렇죠. 일단 병원에 있을 때는 최대한 열심히 집중해서 진료를 보고 네. 끝나면은 일단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지금 제가 보니까 토탈 67명 정도 받더라고요. 물리치료 제외하고. 와. 그러면 이게 환자들이 엄청 많이 오시잖아요. 네. 기억나는 에피소드 이런 거 있으신가요? 이웃으로 지냈던 할머니예요. 아, 네. 근데 그 할머니가 시술도 다른 곳에서 하셨는데 네네. 근데 계속 발바닥이 막 불타는 느낌이 난다. 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이제 시술 결정을 했는데 할머니가 정말 너무 괴로우니까 미간 주름이 확 잡혀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찡그린 상태로 오셨는데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그 시술이 테터가 통과 못할 만큼 좁았는데 그걸 딱 뚫어서 안에를 시원하게 정리를 딱 해주고 그러고 3일 뒤에 오셨는데 보톡스를 맞은 것도 아닌데 미간 주름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해맑게 웃으시면서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때.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의료 소외 지역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곳에서 일하시는 기분이 또 어떠세요? 이게 의료 소외지라는 게 그게 필수 의료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네네.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심정지가 왔어요. 그러면은 사망할 확률이 아무래도 도심보다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거예요. 저처럼 통증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없더라도 저희 병원만 해도 정형외과 선생님이 계시고 네. 저기 또 작은 의원들이 있어요. 통증을 치료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은. 근데 진짜 심정지가 왔다.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미비한 건 맞죠. 사실 이제 의사분들이 이제 서울 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네. 정말 복합적인 부분이죠. 근데 서울이 기본적으로 이 인프라가 너무 좋잖아요. 네. 그런 점 때문에 의사든 의사가 아니든 다들 서울에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의사들은 왜 자꾸 서울로 갈라 할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왜 서울로 갈까 라는 게 오히려 더 우리 사회적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의사만의 어떤 입장을 좀 더 생각해보면 지방에서 뇌혈관 센터를 운영을 한다 하면은 자기 혼자 진짜 다 해야 돼요. 자기의 대안이 없어요. 그럼 매일 당직을 서야겠죠. 그러면 의사도 사람인데 분명히 시술의 정확도가 떨어질 거란 말이죠. 네. 그렇게 떨어졌을 때 합병증이 생겨서 불편한 상태가 됐다.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의 실수니까 의사에게 책임을 묻겠죠. 그러면 또 그런 법적 공방의 리스크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일을 했을 때 페이가 더 좋을 수 있고 이렇다 하더라도 법적인 리스크가 생겨서 이렇게 소송이 한번 걸리면 번다고 한들 그거의 몇 배를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심심치 않게 생기거든요. 갑자기 10억짜리 소송이 들어온다. 이러면 사명감을 가진 만큼 의사도 사람이니까 마음의 상처도 더 크겠죠. 그런 부분이 좀 이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의사 수가 단순히 많아진다고 서울 집중화 현상이 나아질 수도 없긴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게 약간 의대 정원 확충 문제가 그 부분이랑 또 연계가 돼 있는 거죠? 다 연계가 돼 있어요. 사람을 아무리 많이 뽑아도 서울로 가겠다. 네네. 그러면은 지방에는 여전히 의사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방의 공공의대라고 하나요? 네네, 공공의대. 공화를 시킨다고 해도 뭐 끝나면은 서울로 다시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도 그쵸, 되게 그쵸. 많거든요. 뭐 평생을 여기서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사실 그 자유가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지방 소멸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사님, 네. 이제 바로 저녁 식사 하러 가시는 거예요? 네, 이제 맛있는 고기를 먹으러. 어쨌든 의사 일을 하시면서도 뭐 가족과의 시간을 좀 치지 않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쵸. 가족 간의 시간이 없으면 네. 약간 인생의 의미가 좀 없지 않을까. 아... 제가 친구를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어서 네네. 보통 가족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요. 대부분 다 와이프랑 애기랑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의사라는 직업을 이어가실 때 네. 가족은 혹시 어떤 의미이실까요? 병원 제외하면 뭐 전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 네. 제 인생 목표나 뭐 이런 거는 다 병원에 있으니까 네네. 거의 대부분의 목표가 그런 가족이 아닐까 싶어요. 아빠 여기 앉아서. 저희 우리 첫째 아들
이제 지금 둘째가 와이프 뱃속에 있어가지고 네. 내일도 안녕. 요렇게는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씩은 좀 모여서 이야기 많이 하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머, 와이프분이 엄청난 미인에 너무나 귀여운 아드님까지 정말 남부럽지 않은 화목한 가족이네요. 꽈배기 한번 할까? 꽈배기에서 밀는 거. 꽈배기에서 밀기. 자, 꽈배기 출발. 그래가지고 초반에 제가 찌릿찌릿했는데 우리. 네. 근데 이렇게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네. 구독자를 이렇게 또 마주치시기도 하네요. 네, 너무 신기하네요. 제가 브이로그 아들이랑 많이 찍어 올리는데 네. 그게 예전에 알고리즘을 타가지고 초등학생들이 많이 알아봐요. 아, 네. 또 이렇게 어른 구독자는 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이사님, 네. 식사 잘 하셨나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진짜 행복했어요. 정말요. 저녁에 보통 퇴근하시고 나서 뭐 가족들하고 시간을 또 보내거나 아들하고 놀아주거나 그런가요? 아들 유치원 숙제를 다 안 하면은 이렇게 못 놀고 유치원 숙제를 다 해놓으면은 같이 이렇게 나와서 놀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계속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가족이 노는 게 제일 좀 무난하고 네네. 좀 편안하잖아요. 멘탈 회복하는데도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네. 그 촬영 소감이 어떻게 되실까요? 일단 너무 재밌었고요. 네. 그리고 PD님 많이 힘드셨겠다. 저 따라다니시느라 이게. 슬슬 촬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네. 통증의학과 전문의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철학이 어떤 걸까요? 저는 좀 명확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사만 맞고 뭐 안 되면은 또 주사 맞으면 되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걸 싫어해요. 네네. 통증 치료를 하는 것 자체가 이 통증을 줄여서 그래서 재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통증 치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관리하고 이런 다양한 전체적인 치료를 하는 게 제 목표고, 환자분도 본인의 몸에 대해서 스스로 더 막 생각을 하고 챙기게 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내가 생각하는 이 병원의 방향이에요. 그러면 이제 네. 앞으로 좀 꿈꾸고 계신 목표. 우선은 유튜브나 틱톡 이런 쪽으로는 자기관리부터 시작해서 건강관리에 도움되는 그런 정보를 깔끔하게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운영하는 게 목표고요. 의사로서 병원에서의 목표는 건강 케어를 스스로 하는 그런 환자들을 만드는 게 그게 제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제 어떤 의사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이 건강 정보나 이런 통증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스스로 굉장히 열심히 관리하고 본보기가 되는 그런 모습의 의사로 좀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